자, 포스코 DX를 보면서 2차 전지까지 볼 수 있으면 2차 전지까지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는 포스코 DX를 2차 전지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2차 전지가 아닌 변동성 종목, 개별 이슈 종목, 그러면 뭐 거래소 상장 이슈냐, 뭐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도 이슈고, 그리고 이 거래소 이전 상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은 그것은 뭐 재료로서 호재냐라고 한다면 호재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명분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4월 13일이 목요일이고요. 얘가 금요일입니다. 얘가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기준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게 하고 11,000원의 편입, 11,000원의 편입 현재가, 그리고 18,700원일 때 차익 실현 범위 설정, 19,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입하고 상한가 기준. 이 당시에 포스코 DX를 들어간 이유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포스코 ICT, 뭐 DX, 우리가 3월부터 만든 종목 검색기, 3월부터 만든 종목 검색기, 그걸 4월 1일 날 오픈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 튀어나온 종목군들인데, 그때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온 기준. 그러면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사느냐?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흐름이, 우리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주력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언제부터? 작년 11월. 그전에는요, 에코프로를 작년 7월부터 10월 달까지 주력으로, 그렇게 해서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을 5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매도에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갔고,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11월까지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12월에 차익 실현 비중 줄이고,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을 남들이 다 2차 전지 그때 최저 바닥에서 이제 손절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이전에 다 차익 실현하고 거기서부터 재편입을 강력하게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편입 진행하고 1월 26일 날 14% 폭등 나올 때 14%인가 12%인가 그렇죠. 폭등이 나올 때, 그때는 그 정도 나오면 어마어마한 등락이었어요. 원체 시장이 좀 휘청거리고 있을 때라.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1월 31일 날 포스코 퓨처엠 전량 차익 실현 얼마예요? 23만 4,500원 찍고 밀릴 때, 운봉일 때.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2월 달부터 해서 이제 에코프로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에코프로 BM이 2월 1일 날 9%의 폭등, 시가총액 코스닥 1위가 9%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 기준 9%가 폭등이었어요. 변동성이 그 이후에 확장이 된 거고, 2월 7일 날 21.82% 에코프로 BM이 움직였죠. 그리고 종가가 14% 수준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이니까 계속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다가 정확히 3월 31일 날 포스코홀딩스의 거래대금이 1조를 넘깁니다. 그때부터 계속 수시로 포스코홀딩스의 거래대금이 1조를 넘겨요. 자,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라고 해서 4월 1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4월 11일까지가 에코프로 BM이 정점을 찍을 때예요. 1차적으로 정점 찍어서 에코프로가 이제 82만 원 찍고 무너질 때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바톤을 받아서 이제 움직일 텐데, 포스코 DX, 그러니까 ICT에서 DX로 이름 바뀐 거죠. 포스코 DX의 편입,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 확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후의 흐름이 4월 뭐 19일 정도에 포스코 퓨처엠이 고점을 찍죠. 42만 2,500원. 꺾여져 내려올 때 41만 원대 두 번째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편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6월 말에 포스코 DX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이걸 문자를 더 기준 잡아 드릴게요. 이걸 더 넣으라고 했는데 뭐 뒤에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4월 달처럼 6월 20일 포스코 DX 편입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이때는 같이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7월 초에 좀 힘들었어요. 쭉 뻗어 올라갔다 눌려서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러면서 7월 그 10일경에 거래소 이전 상장 얘기 나오고 막 변동성 나오고 13일날 급등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7월 26일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45,400원까지 올라옵니다. 45,400원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 했잖아요. 13일 날. 그리고 재편입을 해요. 그리고 또 3만 원대 차익 실현하는데 또 더 강세야. 또 따라붙어 또 재편입을 하는데 위로도 몇 번 따라 붙었어요. 그 뭐 흐름을 전체를 논하기는 어렵더라도 뭐 차익 실현 범위의 내용들이 더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문자를 찾아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다시 봅니다. 8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34,800원, 33,000원, 35,000원, 36,000원 계속. 그리고 24일 날 한 템포 쉬고 이때 이제 4만 원 기준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은 차익 실현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기준에서 설정. 그렇게 해서 이제 4만 원 수준에서의 기준. 그리고 나서 8월 25일 날 8번의 문자 나가요. 8번. 근데 잘 보시면 그 24일 날 차익 실현까지 밀리지 않고 끝났을 거예요. 어찌 됐든 41,500원 아니면 차익 실현 되고 위로 따라 붙었나요? 하여간에 41,500원, 44,000원. 그리고 중국 관련주를 다 정리해서라도 현금 비중이 없으시면 포스코 DX를 편입하자. 호텔신라 8만 원부터 들어간 거죠. 종목 검색에 8만 원부터 나왔어요. 파라다이스 16,000원부터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차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호텔신라는 차익 실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차익 실현 기준이 잡히는데 이제 윗부분에 따라 붙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손절을 해서라도 포스코 DX 얼마에? 44,000원대. 응? 43,350원, 43,500원, 44,500원. 그러니까 평균 44,000원에 편입, 57,000원, 700원 찍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러니까 뭐 13,000원 정도, 한 30%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최소 범위. 잘 옮겨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축하십시오라고. 그 기준이 44,500원, 45,000원. 그리고 42,000원, 44,000원 계속 매수 사인. 8번 나갑니다. 그리고 28일 날도 매수 사인이 7번이 나가요. 얼마부터? 45,000원부터 47,700원 계속 48,000원까지도. 이게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29일 날 46,000원대에서부터 47,000원, 48,000원, 49,000원대까지 29일 날 8번이 나가요.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30일 수요일 날 거래대금 1위에서 이제 4위로 밀리고 끝난 날인데 이때 49,000원, 5만 원, 48,000원, 47,000원, 48,000원 계속 눌려도 계속 삽니다. 그리고 31일이죠. 그게 목요일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49,500원, 5만 원 여기서부터 57,000원까지 계속 매수가 나가요. 비중이야 뭐 당연히 확대가 아니라 10%인데 신규 편입자는 계속 사야 된다. 없으면 계속 사세요. 49,500원에서부터 57,000원까지.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추가 문자를 또 보냅니다. 추가 문자를. 그렇게 해서 일단은 포스코 DX 편입 이수페타시스를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를 정리해서라도 편입. 그게 얼마? 51,700원, 52,700원, 52,200원. 그러니까 평균 52,000원 수준에 정리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올라간 게 57,700원 꺾여 내려올 때 맨 처음에 57,500원 찍었죠. 꺾여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 53,500원 재편입 종가 57,700원까지 찍고 내려올 때 56,000원대에서 또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든 한미반도체든 다시 편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매도해서라도 53,000원 수준까지도 계속 따라붙는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문자가 12번 나간 거고 차익 실현 2번 나간 거고 차익 실현 2번이 나갑니다. 먼저 55,700원 찍고 밀릴 때 56,000원 공방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다시 밀리면 56,600원의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3% 조정 55,800원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나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보시는 것처럼 53,500원, 54,500원, 55,000원, 55,500원, 56,000원까지도 재편입한다. 계속 따라붙는다. 56,000원이 15.99%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간 게 뭐 갭상승 2%인가 출발했나요? 그렇게 해서 19%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 3만 원 수준에서 뜨고 언제요? 17일 또 21일 이렇게 뜨고 57,700원이니까 거의 뭐 8, 90% 올라온 거예요. 2주 만에. 시가총액 8조까지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러면 왜 8월 25일부터 문자가 8통, 7통, 8통, 또 20통 이렇게 나갔느냐. 첫 번째 기준이 8월 25일 날 거래대금 1조 3천억, 거래대금 1위.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30조가 넘는 종목인데 에코프로의 거래대금들 월등히 넘겨서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간다고 보는 거지. 응? 거래대금 저렇게 급격히 둔화돼 있으니. 포스코 DX의 거래대금 1조 3천억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8월 28일 날 월요일입니다. 거래대금이 8,580억이 터지는데요. 얘가 주식수가 몇 주라 그랬어요? 1억 5,300만 주입니다. 1억 5,300만 주 곱하기 47,600원 종가면은 대략적으로 7조 476 곱하기 153 해주면 7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식수 몇 주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 2차 전지 욕심나는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해서 거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상장 주식수가 몇 주인지 그렇게 해서 외국인 지분 대주 지분 얼마인지 유통 물량은 얼마인지 그게 다 아셔야 된다니까. 결론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억 7,500만 줍니다. 이게 96,700원까지 가서 17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7월 24일 상한가, 7월 26일 상한가. 5만 원대에서부터 상상 뭐 그 수익을 우리는 다 잡아먹었잖아요. 응? 87,600원이란 말이에요. 1억 7,500만 주에 8만 곱하기 87,600원. 그럼 시가총액이 15조? 그죠? 그럼 조금 전에 7조 2천억하고 15조하고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가총액이 2배잖아요. 2배. 시가총액이 2배인데 거래대금은 더 적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2분의 1짜리가 거래대금 8천억 터지면서 1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대금의 시가총액이 더 작은 애들은 더 강한 탄력이 나와야 되는데 7.2%야. 인터내셔널은 10% 종가 기준에. 장중은요. 장중에 13%, 얘는 장중에 아마 9%? 그러니까 꾹 눌려져 있는 흐름이다. 거래대금이 연이틀 최대폭으로 터졌는데 25일이야 뭐 13% 올랐다고 치고 28일은 13% 대비해서 이제 뭐 먼저 오른 게 있긴 하지만 너무 제한적인 흐름으로 거래대금이 뭐 둔화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손바뀜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월말을 앞두고 또 거래소 이전 상장을 앞두고 매도하는 쪽과 매수하는 쪽의 손바뀜이 굉장하다. 그 흐름을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거래일도 또 상한가 나온 거예요. 세 번째 거래일도.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거래일 8월 29일, 그러니까 8월 25 일이 뭐 상한가로 얘기했네 제가. 저도 좀 피곤해서 그런 거 죄송합니다. 8월 25일 거래대금일이 8월 28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25일 금요일, 8월 28일 월요일, 8월 29일 화요일 여기도 또 거래대금 또 1이야. 또 1인데 이때도 수급도 유입됐어요. 메이저의 수급이. 야, 0.1로 눌러놓고 끝나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13일에 13%에 25일에 13%의 초강세. 그러나서 7% 추가 급등. 뭐 사실상 시가총액 7조가 넘는 애가 그 정도 흐름이면 굉장한 거죠. 20%의 그 변동성 확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누릅니다. 뭐 비이성적으로 막 당기는 게 눌러버려요. 그리고 30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이날은 개장 초에 거래대금 1위였는데 그게 눌려서 4위까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1.3%. 저런 흐름을 줄 때 막 4% 마이너스로 밀고 내려갔다 돌리기도 하고
응? 위로 쭉 뻗어 올라갔다 밀고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수급은 여전히 긍정적이야. 결론은요, 꾹꾹꾹 눌러놓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거래대금이 3거래일째 일이었는데 이틀은 뭐 그래도 20%씩 올랐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뭐 6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훅 넘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정도 생각만큼 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고 수급도 들어왔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야. 이거 오버슈팅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윤정도 생각인 거고 그 다음날 거래가 31일 날 또 터져줘야만 움직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31일 날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장중에 1위였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5위에서부터 들어올린 거예요. 거래대금 5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들어올려서 포스코 DX의 거래대금이 1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마감 동시 효과에 8월 31일 날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에코프로가 마감 동시 효과에 패시브와 액티브 쪽에서 리밸런싱 물량의 체결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한 거예요. 장중에 저렇게 2조 2천억이 터졌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겠죠. 윗방향으로. 결론은 포스코 DX의 흐름이 19%까지 오버슈팅이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차트 보시면은 요 19%까지 오버슈팅 나오고 우린 차익 실현하고 53,600원에 재편입하고 또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잘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의 기준에 11142 이렇게 써 있어요. 3거래일 동안에 거래대금 1위를 하고 4거래일째 거래대금 1위에서 4위로 눌리면서 도지. 그 다음에 오버슈팅 나오는 날이 얼마? 우리가 캡처를 했을 때 잘랐을 때가 거래대금 2위 그리고 1위까지 올라설 것이다. 왜냐면 프로그램 수급이 막판까지 해서 140만 주 들어왔는데 개장 초에 막 그냥 때려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준에 이게 지금 나타난 가격 53,300원이에요. 53,300원. 어? 그러고 나서 결국은 깨져 내려가요. 그래서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단은 19% 올라온 게 오버슈팅이 맞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130만 주 이상 들어와 있지만 다음날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른다. 누적적인 매집이 2차 전지 중에서는 좋지만 그게 엄청나게 더 들어온다라는 보장은 없다. 결론은 9월 첫 거래일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 거 장중에. 그나마 좀 돌려놔서 다행이지. 네? 그나마 좀 돌려놔서. 월요일의 기준에 만약에 뭐 갭상승이 나오고 돌리든 뭐 그냥 강세를 띄든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강세라면은 포스코 DX 들여다볼 수 없다예요. 들여다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금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거래대금 1위에 올라서면서 8월 25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1조 3천억이 터지면서. 그리고 나서 월화수목입니다. 이게 월화수목 그것도 장중 53,300원 그 수준일 때 거래대금은 주봉 기준에 사상 최대치를 넘길 수 있다. 사상 최대치를 넘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 흐름이 결국 오버슈팅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뭐야? 오버슈팅 나서 이렇게 됐다가 꼬리 달고 내려간 거죠. 우리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했고 꼬리 달고 내려올 때 53,000원대 다시 편입을 해서 또 수익을 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왜? 음봉으로 계속 미끄러지는데 저점에서 49,000원대, 48,000원대 찍고 돌릴 때 뭐 저점 편입하고 뭐 3, 4% 단타 수익 실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떨어지는 칼날의 추세 매매 부분을 따라붙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 음봉 떨어진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포스코 DX를 2차 전지를 안 봐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끝났다고 설정을 합니다. 1년 이상을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올해 들어서도 엄청난 수익을 낸 2차 전지를 굳이 뭐 우리가 뭐 나빠요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테슬라의 지금 PBR 또 PER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저렇게까지 형성이 안 됩니다.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6위 그리고 미국 시장 5위까지 올라왔던 테슬라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서 뭐 6위까지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순위는 밀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순위 밀려 있는 것을 떠나서 테슬라는 이래요. 수정 주가로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은 테슬라의 기준은 2021년 11월이 정점이고 그로부터 75% 빠진 이후에 152%를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못 내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시장 전체적인 주도력을 가져간다? 못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때 전기차의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작년 하반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2월 1일 이후에 에코프로 형제들의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7월 26일까지 나온 겁니다. 비이성적인 시장의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이오 광풍이 불던 그런 그 흐름하고 마찬가지로 템버가 운운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2차 전지에 맹신을 하는 부류들이 온갖 삼류 언론, 이류 언론에 나와서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공중파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뭐 돈만 주면 여기저기 다 나가서 완전히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죠. 비상장 종목 2년 갖고 가서 이런 식으로 2년 후에 나 몰라라 배째라는 식으로. 엔비디아의 월봉이에요. 테슬라하고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엔비디아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등락률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등락이 나왔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68% 테슬라 75% 빠질 때 68% 조정받는 수모를 겪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요 자락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여기 고점을 넘긴 상태예요.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5월부터 엔비디아에 연동돼서 폭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도 엔비디아가 일단은 5월달 기준에 시가총액이 얼마요? 1조 달러의 흐름이 형성되는 모양새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완전히 1조 달러를 넘기고 그리고 잠시 1조 달러가 이탈되는 모습이 있다가 꼬리 달고 돌려서 양봉으로 요 4개의 캔들의 흐름이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5월 달부터 폭등이 나오고 2년 만에 5월 말에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하이닉스가 2년 만에 1조 이상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그 흐름이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하루에 6%씩의 초강세의 흐름이 나오면서 7만 천 원을 돌리고 이거 금방이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오늘 6% 올랐죠. 하루의 기준이 아닌 삼성전자가 일주일 혹은 한 달에 2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 기준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함께 두 종목이 한 달에 20%가 오른다? 한 달에 20%, 일주일에 20%도 오를 수 있어요. 3개월에 뭐 70%도 올랐는데 21년 1월 기준으로 20년 11월 또 12월 1월까지 해서 3개월에 70% 이상이 올랐다. 그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20%, 30%로 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 올라오면 시장은 20% 이상 올라옵니다. 그럼 시장이 20% 올라오면 시장 지수는 3천을 넘겨요. 가능성이 있느냐? 글로벌 증시는 지금 전부 3,000포인트 위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유럽이나 일본. 미국도 그 신고가 랠리에 임박돼 있어요. 미국도.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의 대세 상승장이 이제 목전에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일본이나 유럽은 벌써 대세장이고 미국도 3천 우리나라 지수 환선으로 3,000포인트 위쪽에 있기 때문에 대세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에 누가 주도력을 가져갈 건가 그걸 놓고 보셔야죠. IT 아닙니까 지금은 일단 어찌됐건 얘를 무슨 챗봇 관련 또 뭐 AI 관련 로봇 관련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반도체 업체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1조 달러를 넘긴 시가총액 지금 미국 시장 5위인데 4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존을 제치고 그 정도로 추세가 강합니다. 결론은요. 이걸 보여드리는 결론은 테슬라는 아니다. 2차 전지 끝났다. 아니 조선주가 건조를 하는 조선 업체가 가야 장비 부품 업체가 가는 거고
자동차가 가야 자동차 부품 장비 업체가 하는 거고,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나머지 소부장이 가는 거지. 개뿔이나 테슬라가 지금 어찌됐건 멈춰져 있는데, 두 번의 주식 분할 이후에 수정 주가로 보시면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수정 주가가 아닌 주가로 보면 막 올라간 것처럼 보여.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고,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나오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공식적인 거는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그래서 2차 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LG 에너지솔루션이 92년부터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어서 2020년에 처음으로 연간 단위 흑자를 내본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때 각국의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던 부분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특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지원을 중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기준점을 사실상 못 잡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기준점을 못 잡는다는 게 뭐예요? 추가적인 강세를 잡아내기가 어렵다. 응? 왜? 전기차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 충전소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결론적으로 전기차 차량에 대한 세금 해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 지원책이 제한적이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이 떨어지고, 예전부터 그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현대차 기아가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2019년 특히 20년 들어서 굉장히 강도 있게 전기차로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왜? 미국의 민주당 정부, 친환경 정부가 들어오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각국 정부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이 둔화되고, 코로나19 끝나고 둔화되고, 여러 가지 수요는 많다 해도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률이 별의별. 결론은 전기차 완성업체의 테슬라든 현대차 기아든 주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에 엄청난 랠리는 기대할 수 없다. 결국 포스코 DX의 경우는 우리는 2차 전지로, 이런 주장을 통해서 2차 전지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의 기준으로 본다. 개별 종목의 기준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는 호재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그게 그냥 명분이 되고 모멘텀이 될지언정 호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고 대처한다. 조금만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있으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온다. 오버슈팅이 확실하다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온다. 그게 8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다, 그게 9월의 첫 거래일.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서 수급 논리, 그 수급 논리는 두 가지를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수급 논리는 매집에 대한 논리라고 그랬어요. 메이저의 매수 매도 흔적이 남아있죠. 그거. 두 번째 기준의 수급 논리는 거래대금에 대한 수급 논리. 거래가 완벽한. 결론적으로 포스코 DX는 2차 전지도 아닌, 또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도 아닌, 물론 두 가지 다 모멘텀이 되고 명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자체적인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대처한 거다. 아까처럼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3거래일 이상 있더라. 거래대금 1위에 3위, 4위에 하루, 그 다음에 또 1인데 2위로 이런 식의 기준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잖아요. 결론은 포스코 DX를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포장이 돼 있는 거지, 프리미엄이 하여간에 상상을 초월하게 높다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심리적인 면, 거래소 이전 상장, 2차 전지 낙폭과대요. 그런 부분들. 지금 2차 전지에서 유일하게 7월 26일 이후에 유일하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8월 4일 날 에코프로 HN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고 상한가 갑니다. 근데 에코프로 HN이 상한가 가는 날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폭등이 나왔냐? 그건 아니에요. 강세가 일부 그러니까 플러스를 형성하고 있었지만은 에코프로 HN이 그것의 영향을 받거나
HN의 영향을 받아서 2차 전지 폭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개별 기준의 상한가입니다. 그 종목 빼고 나면은 딱 한 종목이에요. 시장에서 이슈 있는 종목 중에. 뭐 금양 19만 원 찍고 12만 원대,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전부 추풍 낙엽. 근데 포스코 DX만 45,400원이라는 신고가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도 폭발적인 시사 나오고 그리고 이제 8월 말일 날 월말 효과 때문인지 어찌됐건 오버슈팅 19%까지 올라갔다가 꺾이고 9월 1일 날 10% 이상의 폭락이 나온 이후에 조금 안정화가 된 거죠. 근데도 봐야 돼요. 되돌립니다. 폭등 나옵니다. 아니야. 거래대금 계속 1위를 할 수 있는지 최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봐야죠. 6월 16일 날 5.47% 얼마 13,100원 13,000원대에서부터 29,000원? 아니 45,400원까지 한다니까. 13,000원에서부터 49,400원. 그게 종목 검색 캡처한 게 많은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달에 기준 8월달에. 8월 17일 포스코 DX 얼마? 34,000원. 33,350원에 검색기, HTS 버전, 핸드폰 버전, 포착. 그리고는요, 8월 21일에 32,000원, 포착. 그리고는요, 8월 21일 32,700원, 또, 다음날 공략하세요에 방송하면, 또 34,000원, 13시 방송하면 8월 22일 34,700원 검색기 포착하면 계속입니다. 뭐 이거 뭐 보면 뭐해. 결국은 3만 원 초반 에서부터 얼마 57,700원까지. 앞뒤를 다 빼고 나도 60% 이상의 수익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33,000원에 잡았다고 해도 57,700원이면 24,000원이에요. 최소 70% 전후에 수익법이. 이게 8월 25일이에요. 여기서 얼마? 57,700원. 저기서만 잡아도 15,700원. 40%에 달하는.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8조를 넘긴 종목에서 일주일 만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설정 범위로 돼야 돼. 결론은 29일에도 아까 이제 문자 다 보여드린 것처럼 방송에도 계속해서 뭐 5만 원 이하에서 또 5만 원 전후까지도 전부 잡아드리고 그리고 30일 날 또 31일 날 피크 타임을 갖게 된 거죠. 31일 날 고점 싹 다 넘기고 거래대금 탕탕 터져주면서 수급까지 31일 날 프로그램 통해서 140만 주 나오면서 오버슈팅 기가 막히게 31일 54,400원에 포착. 아니 캡처는 더 일찍 형성이 된 거죠. 종목 검색기 핸드폰 버전에서 이렇게 캡처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더 일찍 차트 보시게 되면 11시 9분에 2위 대인데 이게 원래 5위에서부터 돌린 거예요. 거래량은 5위. 이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네요. 프로그램 순매수 2위에서 1위로 올라서고요. 140만 주까지 매수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56,000원, 57,000원 계속 찍고 나서 57,500원에 1차 차익 실현 다 해버려요. 전량 차익 실현 싹 떼버립니다. 56,600원, 55,800원 전량 하여간 차익 실현 다 돼. 그러고 나서 재편입을 하죠. 여기 탈퇴됐잖아요. 재편입합니다. 왜? 거래대금 실려있고 수급 메이저들의 수급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 눈에 다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마감에 57,700원 고점 넘기고 전량 차익 실현. 그 내용까지는 빼먹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찌됐든 변형 샛별형의 기준까지 다 설명드리면서 수익을 다 잡아드렸어요. 일단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수익 범위에 검증하면은 이렇게 되죠. 저거는 지금 교육용에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돼요. 외국기관 수급 따라잡기.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그 기준 잡아드리고 이렇게. 응? 응. 응. 응? 이 수익 범위들 다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이거는 이제 4월과 6월, 7월이라고 한다면 8월 23, 24 변동률이 나오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이죠. 25일 날 금요일 날 변동성 나오고 초강세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이게 28일 월요일이에요. 29일 화요일, 30일 수요일 그리고 31일 이때가 이제 전량차익 실현을 2번 했으니까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도 전량차익 실현. 그래서 수익 검증이 많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나도 이런 수익 내고 싶어요. 2번의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 2번에. 응?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이런 수익을 내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을 내셨어야 옳다라는 거고. 응? 검색기 기능에서 이렇게 검색기 떴습니다. 이거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왜 놓치세요? 이걸 검색기 이렇게 핸드폰에만 있어 뜨는데.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나 검색기 주세요. 검색기. 예? 이렇게 차익 실현 신호까지 명백하게. 2차 전지는요. 안 된다 했어요. 응? 2차 전지는 안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어휴 눈 아파 이거. 나중에 한번 2차 전지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다 드릴게요. 아유 고생 많으셨네 이거 하시느라고.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테슬라의 등락률에 대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2차 전지는 이 정도 믿으시고 지금 기준에서는 전량 정리하시고 대처하는 게 옳다. 포스코 DX의 이러한 수익 범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게 옳다.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어제 그러니까 31일 날에 포스코 DX의 감흥 그건 엄청나죠. 매수 문자 20번 나가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강보합권 3% 이런 기준에 19%까지 올라오고 꺾였을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을 잡고 전화하십시오. 합류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